나르시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나르시즘은 자기애가 강한 성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르시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외모나 능력, 그 밖에 어떤 다양한 종류의 이유를 들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해요. 잘난 체 하는 행동이 나타나거나 자만심과 유사하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진단명이 아닌 사회심리적인 용어로 이상화된 자기에 대한 자기애적 왜곡을 의미해요. 이런 성격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대인관계나 직업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임상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장애로 취급을 하고요.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격적인 특성으로 취급을 해요. 나르시즘의 유래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됐는데 청년 나르키소스가 물 웅덩이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물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선화꽃이 돼요. 수선화꽃의 꽃말이 자기애라고 합니다. 이제 나르시즘의 특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타인에 대한 우월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믿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자기에게 두기를 원해요. 관심의 중심이 되고자 과도하게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손상이 되어 있고 성공이나 권력, 명성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질투가 강하고 분노나 또는 화 이런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 면도 있고 또 특징적으로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조종한다고 하면 눈에 띄게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서 침묵을 계속 한다든가 또는 압박감을 느끼게 해서 이 사람을 조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교류가 잘 되지 않아요. 나르시즘의 원인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유전적 기질과 양육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해요.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 과한 칭찬이나 또는 과한 비난을 받았을 때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한 칭찬이나 보호를 받아서 자아가 과대평가되거나 또는 과도한 비난으로 정서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주위의 사람도 나르시스트일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주변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요. 특히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가족 또는 배우자, 직장 동료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이런 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 본인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나는 잘못이 없어. 잘못은 네가 했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받은 상처를 직접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곧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그 원인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해요. 그것은 곧 무엇이 잘못되거나 뭐가 일이 잘 안 되거나 할 때 상대방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이나 성취에 대해서 과하게 평가를 해요. 여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적인 피해를 주고 반사회성 성질을 갖고 있으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분류돼요. 그리고 나르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대인관계의 모습을 보면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르시즘은 상대방의 충고를 자신을 향한 비난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나르시즘이 있는 상사는 일반적으로 조직 문화를 훼손하고 책임을 부정확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다른 직원에게 전가를 시킨다거나 또는 다른 직원이 해낸 일을 자신의 성과처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조금 건강한 상태에서는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성과도 잘 내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위축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신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면 굉장히 나를 위로하려고 막 공감 능력을 발휘를 한다거나 또는 나를 막 도와주려고 하고 또는 내가 어떤 아주 작은 성과를 냈어. 그럼 옆에서 막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거나 해서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남을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찾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르시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편향된 인식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나타나서 이걸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랑만 하는 나르시스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피해자인데 이 피해를 상당히 과도한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화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이나 큰 피해 정도를 잘 모르는, 친밀감이 잘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 앞에서 꺼내놓기가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초반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런 부분에 나르시즘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를 중심으로 관심 받고 싶어 하는 표현의 일종이죠. 네. 여기에서 저희 이제 나르시스트 성격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성공이나 성과에 대해서 과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외부에서의 찬사와 인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을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술이 뛰어난 면이 있어요. 그리고 타인을 끌어들임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르시스트들이 이상적인 리더로 비춰지기 쉬운 것은 그 사람들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약한 정도의 나르시즘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나르시스트에게 거역하거나 자기보다 눈에 띄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피해 사례는 끝이 없고 심리학계에서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나르시스트들과 지낸 사람들 대부분이 노이로제를 앓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이미지나 또는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미지나 페르소나를 깨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자기의 이미지나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할 필요성만 느낄 뿐 도덕이나 배려, 신뢰, 공감, 윤리, 양심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심리학적으로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 상태로 봅니다.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라는 소문도 있지만 사실 이들은 사회의 현실이 돌아가는 모습과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따돌림의 피해자보다는 따돌림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죠. 이들이 따돌림을 받을 경우라면 이미 여러 사람들의 꿈을 망쳐놓은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나르시스트들은 본인이 타인들보다 월등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가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자아가 강한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있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의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인생에 끌어들일 마음 자체가 딱히 없고 주로 독립적이죠. 그런데 이제 중증 나르시스트들은 타인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고, 나르시스트는 처음 보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사회성이 좋고 도전정신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을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마인드가 강한 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나르시스트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척 난감하겠죠. 그래서 대처법 알려드릴게요.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문제의 나르시스트한테 아예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회색돌 기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리액션이라든가 감정적인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기를 원해요. 반응을 보이기를 원해요. 특히 감정적 반응.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주지 않고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는 애초에 본인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베이스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힘이 상대방보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주지만 그건 신용만 할 뿐 마음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교화시킨다거나 바꿔나가려고 한다거나 또는 뭐 강요한다거나 그럴수록 오히려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직설적인 대화는 피하는 게 좋아요. 나르시스트들은 비판에 극도로 예민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을 제시하기 이전에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을 하고 추가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한테 좋은 점을 먼저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네가 고쳐줬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해낼 수 있다고 믿어. 변화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나르시스트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힘이 매우 부족하고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심리치료에 적극적이라면 변화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1부에서는 나르시즘과 자기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